안녕하세요. 교인의 서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지은 로랑 베그라는 분은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이신데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50여 편을 올릴 정도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아주 인상적인 연구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신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로 우리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연구를 해보니까 술을 마시면 마신 그 본인의 매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요. 기존에 알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증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책은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느냐는 그 가설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책은 12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 각 챕터에는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챕터마다에 나온 그 제목이 저자가 독자에게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괜찮은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도덕적 사람이 항상 옳은가?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어떤 사회적 신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내지는 실험에 대한 사례들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쪽으로 이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몸에 상처를 입게 되고 길에 그냥 쓰러져 있는 거를 묘사해 주고 있죠. 자, 그럴 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랍비가 지나가는데 이 두 사람들은 그 쓰러진 사람을 구제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지나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시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되게 무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서 짐을 챙겨서 여행을 가던 중이었어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상처가 심하니까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소독하고 기름을 둘러서 상처를 보호해주면서 헝겊을 싸서 여관으로 이제 데려간 거죠. 그래서 여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 심지어는 자신이 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면 그것 또한 본인이 내주겠다라고 하고 길을 떠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하실 때 의미하는 바가 있었죠. 자, 근데 이 비유를 어디서 했냐면 신학대학에서 이제 강론을 들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신학대학이라는 독특한 윤리와 도덕이 머릿속에 잡혀있는 집단을 택한 것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 강론을 들은 신학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시간에 좀 여유가 있는 그룹, 한 그룹은 빨리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 시간이 좀 촉박한 그룹을 나눴어요. 그래 놓고 똑같이 A라고 하는 건물로 모이게 하는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건물에 가는 길에
어떤 한 남성을 쓰러져 있는 걸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A 건물로 향하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65%의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35%는 뭘까요?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촉박한 이 친구들이 A라는 건물로 이동하면서 길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봤을 때 과연 몇 프로가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단 10%의 친구들만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0%의 신학대학생들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으면서 도움을 준 친구들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10% 인원만 도움을 준 그 그룹이 있는데 65%의 도움을 준 그룹이 과연 10%의 도움밖에 안 준 그룹에게 너희는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상당히 좀 재미있는 퀘스천을 준 것 같고요.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분이 미국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실험이냐면 간단한 수학 테스트를 하게 하고 그것을 채점하게 하는데 답지를 다 골고루 나눠주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바꿔서 채점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시간적인 것도 통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답지를 나눠주면서 채점을 하라고 하니까 초등학생들의 80%가 자기의 답을 수정해서 옆에 친구에게 건너줬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더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챕터의 제목들 중에 도덕적인 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도덕적일 수 있느냐.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볼 때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읽고 보니까 선과 악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상황에 따라서 또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그 행동하는 양식이 변해지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회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질문들을 많이 남겨준 그런 책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웠고 다시 한번 정독을 또 해보고 싶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사람이 과연 자신의 삶을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만 관대한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국정감사로 좀 소란스러운데 우연히 박주민 의원이 검찰총장을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절대 권위자인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는 얼마만큼 관대한지 알려주는 좋은 내용이 나왔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옵티머스 사건이 발생이 됐든 그 이외에 다른 삼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절차에 따라서 보고책에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오고 다시 수사 지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시를 할 때 일선검사에게까지 또 절차를 따라서 가는 것을 본인은 지킨다고 얘기를 해놓고 일선검사가 어떤 첩보를 할 때는 자신에게 직접 보고를 해서 수사 결정을 하는 방향을 지시했다고 하는 대목을 보고
자기에게만 관대한 사람이 아닐까. 다른 수사 체계에는 원칙과 이것을 기대하면서 본인이 직접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무시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자신에게만 관대한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생각하게 됐어요. 가정에서도 보면 유독 그런 분이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혼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원칙을 정해주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혼돈스러울 때가 오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엔 혼났는데 오늘은 안 혼내시네? 이런 의문을 가지는 그런 원칙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죠. 결국 이 책은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양식을 통해서 사회심리학적으로 어떠한 영향들이 파급이 되는지를 독자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시간 날 때 저는 한 번 더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매우 인상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는 편지라는 소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라는 소설은 히가시노 게이코라는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편지라는 그 에피소드에 얽힌 액세서리에 얽힌 형제의 이야기, 한 집안의 이야기, 그리고 끝에 가서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감동적으로 저는 다가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편지라는 소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인데 조석으로 일교차도 심하고 컨디션 관리에 무쪼록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